산도스 감독과 3년 계약. LAFC가 이 문장을 공식 발표한 순간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환영보다는 정적이 먼저 흘렀고 기대보다는 의문이 앞섰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감독 선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LAFC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시간을 포기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긴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경험 많은 유럽 명장과의 단기 프로젝트 혹은 능률 중심의 실리 노선 그리고 젊은 감독을 중심으로 한 장기 체제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끝에서 LAFC는 산도스 감독이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젊고 현대적이며 데이터와 구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발표되는 순간 가장 먼저 언급된 이름은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산도스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혹은 그가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포함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즉각 제기됐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 언론은 하나의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LAFC는 감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방향이 과연 손흥민과 같은 상징적 자산을 품을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산도스 감독 발표 이후 몇 시간 축구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의 발언이었습니다. 나는 소니를 또 놓쳤다. 이 한 문장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과 유럽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발언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경쟁을 향한 도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클롭의 말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대신 진한 아쉬움과 자책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함께할 기회를 진지하게 검토했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발언을 단순한 립서비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클롭은 커리어 내내 말의 무게를 신중하게 관리해온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공개적으로 놓쳤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지도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산도스 감독의 계약은 더 이상 독립적인 뉴스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는 곧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시간표가 닫혔다는 상징처럼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LAFC가 선택한 3년이라는 기간은 동시에 손흥민 커리어의 남은 시간과 직접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교는 잔인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도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클럽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LAFC가 산도스 감독을 선택한 배경에는 단순한 전술 선호를 넘어서는 계산이 존재했습니다. 구단은 최근 몇 시즌 동안 단기 성과와 장기 비전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갈등해왔습니다. 즉각적인 성적 반등을 원하면서 도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가 누적돼 있었습니다. 산도스 감독은 이 모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됐습니다. 그의 강점은 명확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스타성보다 구조와 역할을 우선시하는 운영 방식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이는 리그 특성상 선수 이동이 잦고 장기 계약에 안정성이 낮은 MLS 환경에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단은 산도스 감독이 누구든 대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논란의 핵심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대체 가능한 선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산도스 감독의 철학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철학이 손흥민이라는 상징과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산도스였는가 라는 질문은 곧 왜 지금이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됐습니다. 지금은 LAFC가 브랜드 확장과 글로벌 인지도를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그 중심에 있었고 이 타이밍에 시스템 우선의 감독을 장기 계약으로 묶는 결정은 위험 부담을 동반했습니다. 구단은 안정성을 택했지만 그 안정성이 과연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과정에서 공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는 다양한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일정 조율의 변화 미디어 노출 빈도의 감소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 회피는
모두 의미를 갖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는 불만의 표현이라기보다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은 커리어 내내 감독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전술적 자유뿐만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산도스 감독 체제에서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흔들림이 아니라 신중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의 시장 가치가 이 국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 구단과 브랜드가 그의 상황을 주시하며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특정 팀에 종속된 자산이 아니라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클롭 감독의 발언 역시 이 흐름과 맞물렸습니다. 놓쳤다는 고백은 과거형이었지만 동시에 현재 진행형의 아쉬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선택의 중심에 있었고 그 선택은 단순히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자신의 마지막 전성기를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의 판단입니다. 산도스 감독의 3년 계약은 LAFC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손흥민이라는 상징적 존재와의 관계 설정은 이 계약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산도스 감독이 자신의 철학 안에서 손흥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해법을 찾아낸다면이 계약은 혁신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조율에 실패한다면이 선택은 놓친 이름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큽니다. 클롭 감독의 고백이 상징하듯 손흥민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도자에게 도구단에게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명의 감독과 한 명의 선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시스템과 상징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LAFC는 지금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경기 결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약의 평가는 숫자로 남을 것입니다. 승률 순위 트로피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이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는 지금의 선택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산도스 3년 계약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선택은 언제나 누군가의 후회와 누군가의 도전을 동시에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